2026년,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와 흐름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경고 신호들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경제는 일정한 주기로 크고 작은 위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가올 위기를 둘러싼 구조적 흐름과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들을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기적인 투자 팁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생존과 확장을 위한 기초적인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장 자체는 일정한 주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는 약 18년에서 20년 주기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도달해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오일 쇼크,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그 직전 몇 년 동안 나타나는 과도한 신용 확대와 자산 가격의 급등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의 과열. S&P 500 등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과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들과 유사한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채의 누적. 미국 가계부채는 17조 달러를 넘었고 기업 부채도 팬데믹 이후 급증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증가, 임대 수익률 하락,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복합 위기 요인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용 정책과 연체율 증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등 전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지출의 통제 불능 상태. 미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20%를 넘었고 금리 1% 인상만으로도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위기의 정확한 날짜는 말해주지 않지만 무언가 비정상적인 흐름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위기의 본질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건이 아니라 부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산을 사들인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10년간 엄청난 자산 증식을 이뤘습니다. 아마존 주식은 94% 하락한 뒤 10년 안에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반토막 났다가 3년에서 5년 만에 원래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이들은 무언가 특별한 예측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금 유동성과 심리적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본질적으로 가격의 왜곡을 동반합니다.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들이 급락 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위험으로만 인식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 피해자가 될 것인지 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설 것인지는 위기가 오기 전 어떤 준비를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자산의 구조를 바꾸고 위기에 강한 포지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현금 유동성 확보.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유동성을 가진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자산을 정리할 때 시장에 나올 수 없던 좋은 물건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점검과 감축. 부채가 많은 투자자는 위기 초기에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빚이 적은 사람은 침착하게 기다리며 매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재구성. 기초 체력 중심으로 생필품, 에너지, 통신 등 위기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 부동산도 위기 후 회복 탄력이 큽니다. 넷째, 귀금속과 대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편입. 금과 은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자산가들이 원자재, 농산물 ETF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심리적 프레임 전환과 규칙 기반 투자. 위기 상황에서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럴수록 분할 매수 전략, 장기 보유 전략 등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디폴트보다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실질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과거 위기 사례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미국은 근본이자를 폐기하며 달러의 가치를 희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에는 양적 완화, QE를 통해 유동성을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들의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실물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같은 현상 속에서도 자산을 방어하거나 오히려 확장하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1971년 이후 약 86%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금 가격은 1온스당 35달러에서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화폐 자체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 자산을 현금으로 쥐고 기다리는 전략은 불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초기엔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그 뒤엔 인플레이션이 급격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현금은 기회를 잡기 위한 유동성 수단으로, 실물 자산은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 유지하며 부채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느 한쪽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장기 투자자일수록 분산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언제 사야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이성적 낙관이 퍼질 때 자산 비중을 줄이고 공포가 극단에 달할 때 일정 비율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즉, 하락장이 오기 전부터 일정 간격으로 자산을 나눠서 매수하고 큰 하락이 올 경우 기존 계획보다 약간 더 매수 비중을 높이고 급반등 시에는 이익 실현보다는 보유 전략으로 임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평준화시켜줄 뿐 아니라 감정의 영향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위기 시기에는 언론과 대중 여론이 극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보다 감정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제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현금만이 안전하다. 이럴 때일수록 이미 세워둔 투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차이는 정보량이나 지능이 아니라 준비된 구조와 냉정한 실행력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이 반드시 위기의 해가 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표와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의 움직임을 볼 때 경제 체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민간 부문 부채 구조 등은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위기는 결국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재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구조조정의 기회, 자산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후의 회복기에서 빠르게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1.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2.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따르며 3은 구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4. 위기가 올 때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2026년은 단지 또 하나의 위기가 아닌 당신 자산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투자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